나는 28살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인 공시생이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와 형, 모두 경찰이다. 난 독한 마음을 먹고 합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솔직히 집안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난 서울청에 지원하기 위해 일단 서울로 상경했다. 고시원을 잡아서 독하게 공부해야지. 마음먹었다. 근데 생각보다 반값이 비쌌다. 월 30부터 50까지. 학교 다닐 때 나름 공부 좀 했는데 이 시험은 무조건 성적을 내서 합격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지 난 3번이나 시험에 떨어졌고 아버지의 지원이 끊겼다.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고는 있으시지만 솔직히 월에 30 이상은 나에게 부담이다. 제일 싼 30짜리에서 좌절을 맛보고 밖에 나와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다. 저기 학생, 네? 혹시 고시원 찾아요? 아, 네. 여기로 정했어요? 아니요. 혹시 정하지 않은 이유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야? 네. 얼마 정도 생각하는데? 월 20 정도로 알아보고 있어요. 월 20이면 날 따라오게. 내가 고시원을 하는데 월 20에 학생방 내줄게. 내가 간절하니 하늘이 도우신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 나섰다. 근데 지금까지 다녀본 곳 중에 20짜리라면 시설이 엄청나고 했을 거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내년 3월 시험에 합격해서 금방 나갈 거니 저기라도 가자라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허름한 공장들이 질비한 거리.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나? 우리 동네에서는 흔히 있던 거리가 서울이라는 장소로 바뀌니 오히려 신기했다. 그런데 그 허름한 공장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져 있는 신축 건물.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들어가셨다. 엘리베이터에는 음이온이며 공기청정기까지. 고시원인 3층에 들어서자 자동문이 열리며 엄청나게 좋은 시설이 눈에 띄었다. 바닥이 대리석이다. 말도 안 것 같다. 할머니는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할머니가 사장인 것 같다. 할머니는 나를 앉히시고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해도 준비하는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요즘 애들 보기 어른으로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학생처럼 간절한 친구들한테는 특히 싼 값에 방을 내주고 있네. 그러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네. 할머니는 진짜 좋으신 분이시다. 서울에 이 정도 건물이면 돈도 많으실 텐데 자선 사업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월 20에 계약을 했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에 우리 고시원 수칙 서 있어요. 짐 풀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만약 수칙을 3번 어길 시 퇴실 조치 및 계약금의 10배의 위약금을 내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 내신 2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시고요. 그럼 쉬세요. 무슨 수칙이길래 위약금을 200만 원이나. 나는 일단 짐을 풀었다. TV 빼고는 다 있었다. 에어컨, 냉장고에 스타일러, 그리고 공부에 아주 집중이 잘 될 만한 책상. 야, 이거 엄청 비싼 책상인데. 대박. 물론 화장실과 샤워실도 방 안에 다 있었다. 이 정도면 호텔이다. 나는 짐을 풀고 수칙을 읽어봤다. 조중석신 무료 제공의 헬스장도 있다. 시끄럽게 떠들거나 절도 등 그저 기본적으로 도덕심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들이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심각하게 빨간색으로 글이 써 있었다. 밤 10시 이후
고시원의 출입을 통제하며 생활관 방문은 일괄적으로 잠근다. 휴대폰도 압수한다. 이후 명일 오전 5시에 일괄 지급한다. 만약 그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고 나올 경우 바로 퇴실 조치를 취한다. 10시 이후 통제는 좀.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는 최고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왔다. 식당에는 10명 정도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도 배식을 받고 한쪽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때 덩치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 저기, 새로 오셨나 봐요? 아, 네. 무슨 시험 보세요? 저는 경찰 공무. 저도예요. 이거 참 인연이네요. 엄청 반가워했다.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만약 같이 시험 보고 합격하면 중앙경찰학교 입학 동기일 텐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실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 남자는 김호석, 32살이다. 나보다 형이며 내 옆방이다. 그리고 결혼을 한 기혼남이었다. 생각보다 성격도 좋고 친근해서 잘 맞았다. 우리는 노량진의 학원 정보도 공유하고 스터디 팀을 짜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체력도 같이 하니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했다. 몸도 마음도 한층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석이 형과 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형이 심각하게 말을 꺼냈다. 그리라, 응? 왜 형? 어제 백사모 아저씨 퇴실당했다? 왜? 이유가 뭔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명씩 퇴소를 당하는 것 같아. 일부러 퇴실시킨다고? 에이, 3달 전에는 101호가 퇴실, 2달 전에는 102호가 퇴실, 그리고 오늘이 1월 1일이잖아. 거의 한 달 만에 103호 퇴실이야. 이대로면 이번 달에는 104호가 퇴실이야. 내 방, 이 형이 32살에 10년 가까이 공시생인 이유를 알겠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일에 엄청 관심이 많다. 우리는 공부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마무리 공부를 위해 책상에 앉았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난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도태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피나게 공부했다.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호석이 형이 있는 옆방에서 쿵쿵 소리가 났다. 나는 호석이 형 방에 귀를 갖다 대었다. 신기하게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벽을 울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방음장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공부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천장에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희미하게 들렸다. 혹시 귀신인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그날은 잠을 설쳤다. 다음 날이 되고 새벽 5시 핸드폰을 받아들고 1층에서 호석이 형을 기다렸다. 근데 10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내가 늦었기에 얼른 학원으로 먼저 갔다. 수업이 끝나도록 형은 오지 않았고 카톡도 읽지 않았다. 나는 수업이 끝나고 고시원 사무실에 들렸다. 할머니가 계셨다. 안녕하세요. 아, 피그릴군. 네,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물어봐요. 제 옆방 호석이 형, 혹시 퇴실 조치 당했나요? 아, 네. 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젯밤에
글쎄 악몽을 꿨는지 귀신이 보인다고 방문을 뜯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실 조치 시켰어요. 나도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어젯밤 쿵쿵 소리가 나던 게 호석이 형이 문을 부수던 소리였나 보다. 나는 할머니께 굳이 내 얘긴 하지 않고 그냥 인사드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아무리 퇴실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톡이라도 주지.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면 안 볼 사람. 얼마 뒤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 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러고 보니 이 고시원은 한 번도 공실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밥을 먹다가 옆 사람에게 물어봤다. 저기, 여기 고시원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요? 어떤 할머니가 소개시켜 주셔서. 그쪽은요? 저도 어떤 할머니가 소개시켜 주셔서. 혹시 얼마에? 그건 왜요? 사람들이 경계했다. 저는 20에 왔는데 그쪽은요? 내가 먼저 사실대로 말했다. 사람들은 약간 망설이다 입을 뗐다. 저도 20에 왔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대개 이런 수법은 사기칠 때 쓰는 수법인데 혹시 호석이 형도 사기에 걸려들어 엄청난 위약금을 주고? 그러고 보니 이렇게 좋은 고시원이 인터넷에 검색해도 찾아볼 수조차 없던데.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고 숙소로 돌아와 누웠다. 호석이 형 말대로라면 이번엔 내 차례다. 난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난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살짝 떴다. 그런데 웬 남자들이 내 입을 막고 날 결박하는 것이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대로 끌려서 건물 지하로 왔다. 나는 수술용 침대에 누웠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저기요, 제가 위약금 낼게요. 사기당하지 않겠다 했는데 내 스스로 돈을 내겠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로 위압감이 있었다. 학생, 위약금 안 줘도 돼. 그건 걱정 마. 야, 에어컨 틀지 말랬지? 이게 시스템 에어컨이라 여기서 나는 소리가 생활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빨리 테이프로 다 막아. 난 절망하고 고개를 옆으로 떨궜다. 옆에 하수구에 낯익은 반지가 있었다. 호석이 형 결혼 반지. 형이 귀신 소리라고 했던. 그리고 내가 들은 형의 목소리. 모두 여기서 나는 소리였다. 여보, 그릴이 이번에 시험 잘 봤을까요? 그놈의 새끼 잘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어디 가서 죽든 살든 연락 오기 전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 알겠어?